그린 자, 지난번에 뉴딜로를 잘 우리가 이해하겠어 모르겠어. 청소년을 위한 그린 뉴딜 책을 함께 읽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바탕으로 찬반 논술을 한번 써보자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린 뉴딜이 과연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는가라는 논제를 가지고서 찬성측, 그린 뉴딜이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다라는 찬성측과 반대측, 그린 뉴딜이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없다 해서 입장을 정해서 여러분들이 논술을 쓰는데 논술은 어쨌든 형식이 정해진 갖춰진 글이라서 서론, 본론, 결론으로 형식을 갖췄었는지 서론에서 이 문제를 설명하고 이 문제가 제기된 배경이라던가 문제에 대한 정의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제시했는지 그다음에 본론 부분에 가가지고 자기가 어쨌든 찬성 반대 입장을 분명히 드러내고 그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그 근거를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자기가 제시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반론 상대방의 근거를 예상해서 반박을 했는지 그다음에 마지막 결론에 가서 그 전에 본론에서 제기했던 근거들을 모아서 종합 정리해주고 인상 깊은 마무리를 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평가의 기준이겠지. 또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가장 기본적인 맞춤법 띄어쓰기, 문장 표현, 문단 구별, 글 구성 등이 제대로 잘 되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본 세팅이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수준 높게 본다라면 그 사람이 본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어떤 그런 근거가 창의적인 방법으로 그 상대방들을 설득하고 있는지 또는 자료라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인용해서 데이터를 바탕으로 설명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우리가 또 이제 청소년에 대한 그린 뉴딜이라는 책을 읽고 하기 때문에 책자를 적절하게 잘 활용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높은 수준의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경이가 지난주에 결혼하러 가느라고 결혼식 결혼식을 보러 가느라고 수업을 못 왔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어쨌든 글을 쓴 글이라서 좀 하경이가 걱정이 많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경이가 쓴 글에 대해서 서연이가 평해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하경이가 쓴 글을 바탕으로 우리가 한번 또 논술은 또 어떻게 써야 되는지 배워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하경이가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환경 문제, 기후 변화 이런 단어들은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어색한 이야기가 아니다. 뉴스에서도 그리고 여러 매체에서도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는 말을 꾸준히 들을 수 있다. 실제로 지구의 온도는 매년 점점 높아지고 있고 이러한 환경 오염이 온갖 이상 기후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 과학자들은 지구의 온도가 2도만 올라가도 인간이 살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환경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는 만큼 우리는 빨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 여러 정치가들과 환경운동가들은 자신들의 의견에 맞는 대책을 말한다. 그러면서 나온 대책 중 하나가 그린 뉴딜이다. 그린 뉴딜이란 기존적 산업 구조를 친환경적으로 재건축하여 자연친화적 체계를 가진 사업을 의미한다.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이 경제공황을 벗어나기 위해 썼던 뉴딜 정책을 빌려와 환경 문제를 경제와 함께 극복하자는 의미가 되었다. 그린 뉴딜은 산업 구조를 다 바꾸자는 것이 아닌 기존의 산업 구조를 친환경적으로 바꿔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자고 주장한다. 환경산업, 에너지 효율화 산업, 녹색 에너지 원산업, 그리고 온실가스 처리 산업 등이 그린 뉴딜 산업에 포함된다. 친환경적인 산업 구조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 수 있어 그린 뉴딜에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직 그린 뉴딜이 가진 약점, 문제점 때문에 그린 뉴딜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다. 나는 이 책으로 그린 뉴딜에 대해 처음 알게 된 이후 그린 뉴딜이 과연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해 생각을 했다. 그 결과 나는 그린 뉴딜에 찬성하게 되었다. 이제부터 근거를 설명해 보겠다. 첫 번째, 지금까지 한정되어 있는 자원, 즉 석탄, 석유 등등 연료를 너무 과도하게 사용했다. 우리는 지금 한정되어 있는 석유와 석탄, 그리고 화석 등의 연료를 사용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에너지들은 환경오염의 주범이 될 뿐더러 한정되어 있다 보니 언젠가는 바닥이 나게 된다. 우리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을 사용해야 한다. 곧 다가올 자원 고갈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린 뉴딜 정책, 즉 녹색 정책으로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자꾸 바꿔나가야 할 것이다. 두 번째,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 탄소는 기후변화, 환경오염의 이유 중 하나이다. 지구는 지금 매년 온도가 높아져가며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탄소 중립이다. 탄소 배출을 줄여 최대한 기후변화를 늦추고 또 없애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린 뉴딜이 더욱 중요할 것이다. 그린 뉴딜이 주장하는 녹색 사업으로 에너지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환경오염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기존의 산업 구조를 유지하여 친환경적으로 바꾸는 것이라서 효율적이다. 기존의 산업 구조를 싹 다 바꾸려면 너무 많은 에너지와 자원이 소비될 것이다. 하지만 그린 뉴딜은 기존의 산업 구조를 유지하며 친환경적으로 바꾸는 것이다. 전부 바꾸는 것이 아니라 친환경적으로 요소를 넣는 것이라 에너지와 자원 낭비를 줄이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데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마지막 네 번째, 그린 뉴딜 정책에는 다른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도 많이 나와 있다. 그린 뉴딜은 환경과 경제를 같이 부흥시키자는 취지의 정책이다. 그래서 여러 그린 뉴딜 정책에는 일자리, 노동조합 활동 권리, 보편적 주거와 보건의 인력 확대 등의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그린 뉴딜 정책으로 환경을 좋게 만들 뿐더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 문제까지 해결할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면 너무나 좋을 것이다. 실제로 그린 뉴딜 정책에 사회 문제 해결 방안을 넣은 사례들도 많다. 예를 들어 버니 샌더스는 일자리 창출과 재생에너지 전환,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 등을 제시했다. 또한 영국 노동당도 노동조합 설립을 보장하는 고임금 녹색 일자리로의 정의로운 전환과 단기간 내 화석에너지 사용 금지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린 뉴딜 정책을 구체화시켜 실현한다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그렇지만 그린 뉴딜 반대자도 상당히 많다. 실제 그린 뉴딜 정책 도입을 시도한 미국도 신자유주의자나 미국 민주당 주류 세력들조차 그린 뉴딜 정책의 반기를 들고 있다. 실제로 그린 뉴딜에는 아직 몇 가지 약점들이 있다. 그것이 그린 뉴딜 반대자들이 그린 뉴딜을 반대하는 이유이다. 그린 뉴딜 반대자들은 그린 뉴딜이 경제적 측면에서 실현될 수 없다고 말한다. 어느 정도 사실이긴 하다. 그린 뉴딜을 실현시키려면 막대한 재산이 필요하다. 그린 뉴딜 지지자들은 현대 화폐 이론으로 그린 뉴딜을 실현시킬 수 있다고 한다. 정부에서 돈을 찍어내 그 돈이 마중물이 되어 경제 활성화가 되고 그린 뉴딜을 실현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반대 의견에서는 그것이 경제 활성화는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윤율이 하락하면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1930년대 뉴딜 정책도 사실 경제를 완전히 회복시키지 못했다. 이는 뉴벨 정책으로 투자자들이 투자 의욕이 없어졌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린 뉴딜 정책이 성공하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긴 해야 할 것 같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하려면 이러한 문제에 긴밀한 이해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산업 등과 완만한 협의가 필요할 것이다. 그것이 이루어져야 그린 뉴딜이 원하는 환경 문제에 해결과 경제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나는 그린 뉴딜 정책을 위하여 먼저 경제를 이해하고 바꿔나가면 그린 뉴딜이 충분히 실현 가능성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그린 뉴딜에 찬성하는 글을 썼고 한정돼 있는 자원, 탄소 배출, 기존의 산업거지 유지의 효율, 그리고 사회 문제 해결을 근거로 들었다. 현재 환경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꼭 그린 뉴딜 정책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다. 앞으로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환경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서연이 평가. 이 그린 뉴딜 산업에 대해서 다양한 종류를 설명하고 이 장점 같은 것도 많이 말해줘서 좋았던 것 같아요. 음, 자, 하경이가 열심히 썼습니다. 보니까 하경이가 자료도 찾아가지고 그 자료도 보고 열심히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뭐 하경이가 여러 점에서 잘 썼는데 지금 하경이가 쓴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더 좋은 글이 되기 위해서 더 잘 쓰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개선돼야 되는 점들 중심으로 이야기를 또 쭉 하고 서연아 잘 들어야 돼. 너가 고칠 거야 이제 이거 하경이 글을. 네, 학용에도 마찬가지고 해서 지금 쌤이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걸 반영해서 고쳐 쓰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용이가 보면 서론이 여기서부터 환경 문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여기까지 지금 서론을 쓰고 있어. 여기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한 지금 이게 몇 쪽이야? 4쪽? 응. 4쪽 중에 한쪽이 25% 정도가 지금 서론을 쓰고 있는 거야. 그래서
뭐 25% 서론 쓸 수 있어. 근데 이제 서론 치고는 좀 긴 편이야. 25%면. 뭐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보통 이제 원고 10장을 놓고 봤을 때 서론이 한 15% 정도? 15% 정도 차지. 10%에서 15% 정도 보통 차지해. 그리고 결론이 한 10% 정도. 그 나머지 한 75%, 80, 75에서 85, 80% 정도가 본론 부분에서 그 차지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비율입니다. 그래서 그럼 서론에서 보면은 환경 문제, 기후 변화 뭐 이런 얘기들 이렇게 쭉 쓰고 있는데 소소한 것도 이렇게 함께 얘기할게. 중요한 것보다 어쨌든 환경 문제, 기후 변화 이런 단어들은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어색한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해서 물론 이 어색한이라는 말을 써도 돼. 근데 어색한 이야기라는 거는 뉘앙스가 조금 이렇게 말 그대로 어색해. 그래서 더 이상 우리에게 뭐 이런 거는 낯선 이야기가 아니다. 보통 낯설다, 어색하다, 뭐 비슷하게 그 혼용에 쓰지만 이 경우에는 좀 낯설다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확한 어휘를 쓰는 것도 필요하고 뉴스에서도 그리고 여러 매체에서도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는 말은 꾸준히 들을 수 있다. 심각하다는 말은 은이 맞아 이 말, 보도사가 심각하다는 아니요? 말은 꾸준히 들을 수 있다. 네, 네. 말을 꾸준히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분에서 선생님 늘 얘기했어. 글 쓴 다음에 꼭 뭐 해보라고? 다시 감탄. 소리내서 읽어보라고. 그래서 어색한 게 있나 없나. 그래서 이게 주어라는 부분들이 명확해진다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지금 요 환경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쓰고 있어. 실제로 지구의 온도 매년 높아지고 있고 일으키고 있다. 인간의 살속을 경고하고 있다. 환경 문제가 해야 된다. 대책을 세우고 있다. 그 중에서 하나가 그린 뉴딜이다 해서 결국은 우리가 지금 그린 뉴딜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요만큼을 쓰고 있는 거야. 그래서 뭐 괜찮아. 그런데 만약에 양을 뭐 해야 되면 줄여야 되면. 요 부분을 뭐 하면 돼? 쓰면. 간단하게 줄이면 돼. 네. 아예 날릴 수도 있고 아니면 요 이야기를 네가 지금 이렇게 펼쳐놓은 거야. 펼쳐놓은 이야기를 그냥 뭐 요즘 환경 문제가 심각해서 많은 대책이 논의되고 있다. 어? 가장 유력한 것들이 바로 그래서 나온 것이 그린리들이다. 이렇게 써도 되잖아. 한 문장을 그러니까 한 문장을 퉁칠 수도 있잖아. 근데 그걸 이렇게 펼쳐놓은 거야, 펼쳐놓은 거.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그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거야. 이렇게 펼쳐 그 전체적으로 길이가 이게 네가 지금 이게 온고지 이게 아니 쪽수로 봤을 때 네 쪽이 아니라 아 여덟 쪽짜리 글이야. 그럼 이 정도 써도 돼. 근데 이제 너가 네 쪽짜리 글을 쓴다라고 봤을 때는 그럼 이걸 좀 줄일 필요가 있다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 그 네.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써야 된다는 거야. 그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런데 이제 글을 쓰다 보면 미리 계획을 써놓고 글을 쓰다 보면 글을 쓰는 게 아니다 보니까 글을 막 썼어. 썼다 보니까 이게 앞에가 길어진 거야. 그 나중에 보니까 전체로 봤을 때 비율이 안 맞아. 그럼 다시 돌아와서 네가 이걸 뭐 하면 된다고? 줄이면 돼. 줄이면 된다고, 줄이면. 글을 쓸 때. 그래서 이 컴퓨터가 좋은 게 그거야. 옛날에는 그 글씨로 쓰면 처음부터 다시 써야 되잖아. 다 끝까지. 근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잖아. 여기 부분만 뭐 하면 돼? 덜어내면 네. 되는. 자, 그 다음에 그린 뉴딜이란 기존적 산업 구조를 친환경적으로 재건축하여 산업 일면도에서 이렇게 그린 뉴딜의 정의도 내려주고, 그 다음에 미국 리즈벨트 대통령의 뭐 이 얘기도 써주고, 뭐 이거 괜찮아. 근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길다 생각하면 이런 부분은 음, 뭐 하면 돼? 빼도 돼. 빼면 되지. 그 그린뉴딜이 어떻게 시작됐는가에 대해서 정보를 주지만 어쨌든 이 것들이 더 그 중차대한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음, 너가 꼭 들어가야 될 것, 들어가도 괜찮은 것,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별 상관없는 것. 그래서 그 멀수록 그거부터 이제 제거하는 거야. 그래서 그 양을 맞추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글을 여러분들이 길게 쓰는 게 연습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글을 너무 짧게 쓰는 게 문제라서. 그때는 막 이것저것 집어 넣어서라도 글을 길게 쓸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게 필요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하경이가 글을 어느 정도 이제 충분히 쓸 수 있는 역량이 생겼어. 그럼 그 다음에 이제 하경이에게 주어지는 미션은 군살, 군더더기 이런 거 뭐 해야 된다는 거야? 다 빼버려. 버려. 그러니까 빼짝 마른 애가 볼품이 없어. 보기 안 좋아. 그럼 그 애한테는 이제 뭐야? 야, 너 살 좀 쪄라. 살 좀 찌워라. 이게 이제 첫 번째 미션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 애가 살을 열심히 뭐 했어? 찌웠어. 살을 찌웠는데 그 적당한 범위를 넘어서서 너무 뚱뚱해지면 그럼 이제 다시 이제 뭐라고 그래? 다이어트 하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군살을 빼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아주 탄탄한 근력,
몸짱이 되게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그 부분에서 자기가 그것도 구별을 해야지. 자, 어쨌든 그린뉴딜 산업구조 다 바꿔주는 거 아니라 뭐 이렇게 쭉 설명을 했어. 그래서 이런 것들에 포함된다. 친환경적인 산업구조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 수 있어 그린뉴딜에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약점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는데 여기 부분이 문제야, 여기 부분이. 자, 쌤이 왜 이 부분이 문제라고 그럴까? 서연아, 이게 왜 문제일까? 당연해서. 어, 점쟁이가 하경이 보고, 하경이 넌 나중에 아주 열심히 하면 크게 성공할 수도 있고, 그래, 네가 게으름 피고 잘 못하면 넌 실패. 라고 점쟁이 얘기해줬어. 야, 그 점쟁이 유해? 아니요. 왜 안 유해? 당연한 얘기. 너무 당연한 얘기라고. 지금 여기 보니까 특히 이거 그린리들이 특히 이 부분이 문제야. 그린리들이 가진 양점, 문제점 때문에 그린리들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 약점, 문제점 있으면 당연히 반대하겠지. 이건 하나만한 얘기란 얘기야.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옛날에 선생님도 그랬어. 뭐 옹골 10장을 쏘으래. 쓸 얘기도 없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다시 살펴보면 우리가 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그래서 걱정이다. 이렇게 그냥 뭐해? 뭐 얘기 안 해. 그냥 말만 뭐 하는 거야? 쭉 하, 이렇게 늘려 쓰는 거야. 그 옹골 10장을 채워 넣어야 되니까. 근데 그런 걸 보고 이거 축축 처지는 글이라고 그래, 처지는 글. 근데 이런 부분들이 글을 처지게 하는 그런 부분이야. 그 긴장감이 떨어진다, 밀도가 떨어진다, 느슨한 글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오는 평가야.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뭐 한다고? 빼요. 자, 요거 마찬가지야. 나는 이 책의 그 결과 찬성하게 되었다. 이제부터 근거를 설명했다. 지금 요것도 자, 요 부분이 하경이가 이게 사실이야. 하경이가 진짜 이랬어. 근데 그린리들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는 건가를 알고 싶은 사람, 독자 입장에서는 하경이가 이런 고민했건 안 했건 이거 뭐야? 그 사람들은 중요해 안 중요해? 없어요. 하나도 안 중요해.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뭐하자? 걷어내, 버려요. 걷어내자. 그래서 오로지 그냥 여기서 그 뭐야? 여기서부터 이거 다 이거 이만큼 다 이거 걷어내는 거지. 그냥 바로 환경 산업, 그린 뉴딜 산업에 포함된다. 이러한 그린 뉴딜 산업이야말로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다. 하고 첫째 하고 바로 넘어가 된다는 거야. 어? 그런 식으로 글들이란 부분에서 지금 쌤이 몇 가지 부분들 얘기했는데 서론 부분들에서 지금 걸러낼 부분들 어? 있다라는 거야.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 그린 뉴딜이 그 미래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너 여기서 이게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근거가 핵심 근거를 제시했어. 두 번째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 자, 그린 리드를 하면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찬성하는구나 하고 내가 명확하게 알겠어. 근데 여기는 지금까지 한정되어 있는 자원, 석탄, 석유 등 연료를 너무 과도하게 사용했다? 이건 뭐가 아니야? 근거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지속적인 에너지 바꿀 너가 수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들, 그린 뉴트리 미래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 근거가 뭐냐고. 그린 뉴트리는 지속적인 뭐? 어, 에너지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 전환이 가능하다. 그림들이 그걸 먼저 뭐하고 쓰고 이 두 번째처럼 그래 남들이 더 쉽게 읽을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왜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 뭐 해야 되는지 바꿔야 하는지를 쓴 게 바로 이거야. 지금 현재 에너지는 뭐하다? 고갈될 염려가 있다. 과도하게선 고갈될 염려가 있다. 그런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 바꿔야 된다라는 게 성립한다고. 근데 여기서 지금 하나 빠진 게 있어. 뭐가 빠졌냐? 아, 그래. 요걸 네가 증명해야지. 뭐를? 네. 그린 니들로 가면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다라는 걸 네가 뭐야 돼? 입증해야 된다는 거야. 음. 근데 입증하지 않았어. 여기 두 번째도 마찬가지야.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라고 해서 탄소가 이런 문제가 있어. 그래서 탄소 배출을 뭐 해야 돼? 줄여야 돼. 어? 그런데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되는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뭘 써야 돼? 어떻게? 탄소 배출이 기후변화를 늦추고 또 없애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린뉴딜이 어떻게 뭐 탄소 배출 줄일 건지.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증명이 안 됐어. 그냥 탄소 배출하면 뭐야 그린뉴딜을 하면 탄소 배출 줄인다라고 그냥 바로 그냥 얘기해 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요 부분들이 또 증명이 된다는 거야. 자, 세 번째로 기존 산업 구조를 유지하며 친환경 구조로 바꾸는 것이라서 효율적이다. 그죠? 효율적이다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기존 산업 구조를 싹 바꾸면 너무나 에너지 소비되고 유지하면서 친환경 구조로 바꾸는 거라서 그래서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효율적으로 만드는데 매우 효과적이다라는 건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그린 뉴딜이 뭐길래 어떻게? 여기서 음, 그린 뉴딜을 하면 뭐 그 기존 산업 구조를 바꾸면서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까닭이 무엇인지 음, 또는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뭐 예시를 네가 들어줘야 된다. 그린 뉴딜이 뭔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어떤 그런 상황들 속에서 그린 뉴딜을 하면요 효율적이에요. 그럼 그게 왜 효율적이라는 거를 네가 그 효율적이 되는지 그 까닭을 제시해 드는데 효율적이라서 좋아요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음, 마치 하경이가 나를 뽑아주세요. 내가 일을 잘해요.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야 이 회사가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를 뽑아주세요. 그러면 그 사장이 널 뽑냐고. 아니요? 그 말은 맞잖아. 일을 잘하는 사람을 뽑아야 그 회사가 잘 된다. 그 말은 맞잖아. 네. 그럼 뭐가 빠진 거야? 어떻게 잘할 건지. 하경이 너가 뭐 어떻게 일을 잘하는지 네가 하경이는 일을 잘한다는 거를 증명을 해야지. 그 부분에서는 내가 지난번 회사에서도 이러이러이러이러한 성과를 냈어요. 봐라, 내가 이렇게 일을 잘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너가 나를 뽑으면 내가 일을 잘하기 때문에 이 회사 이렇게 발전한다. 이렇게 이게 가야지.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같이 갔다는 거야. 하나 뭐, 내가 친화력이 되게 좋아요. 그러면서 내가요 소연이를 만나자마자 친구를 했어요. 내가 뭐 그 검사에서 나 E예요. MBTI 검사 나 E예요. 나 되게 친화력이에요. 그러니까 날 뽑아주세요. 사장님 뽑아 안 뽑아 서연아? 네, 한 서연아, 번만 너가 사장님 뽑아 안 뽑아? 안 뽑죠. 왜 안 뽑아? 저보다 높은 직급이니까요. 뭐 너보다 높은 직급이니까 뭔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친화력이 있다. 나 사람들 잘 사귄다. 사람들하고 쉽게 사귄다. 그리고 내가 막 그걸 증명해 보였다니까? 그리고 너한테 그러니 나를 뽑아주세요 그랬다고. 그럼 뽑냐고. 아, 아, 어? 잘못 들었어요. 제가 사장님 문제인 줄 알았어요. 네가 사장이라고. 뽑아주죠, 그러면. 뭐라고? 뽑아주죠. 뽑아준다고? 없으면 안 뽑아. 왜요? 왜 안 뽑냐? 소연이 너네 회사에 친화력이 있는 사람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그게 우선이지. 그 그걸 제가 친화력 어떻게 알아요? 뭐라고? 근데 그걸 모르잖아요. 아니지. 네가 사장인데 그러니까 너네 회사가 이 사람이 그 사람과 잘 어울리는 사람이 필요로 하면 뽑지. 네, 근데 만약에 친화력이 있다는 것 자체하고 우리 회사하고 별 뭐가? 관련이 관계가 없으면. 없어. 만약 예를 들면 그 사람이 혼자 뭘 연구해야 되는 사람이야. 음, 그러면 그 친화력 있는 게 뭐해? 별로 필요가 없잖아. 없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놀러 오는 게 아니잖아. 쉽게 말해서. 어? 네. 그러니까는 회사 입장에서는 친화력을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뭘 잘할 사람이 일? 일 잘할 일 사람, 잘하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올 사람이 필요한 거잖아. 그 점에 있어서 그렇다면 하경이가 증명해야 될 건 뭐야? 내가 친화력이 있는 거를 열심히 얘기하는 거 동시에 또 뭘 증명해야 돼? 친화력이 이 회사에 그렇지. 친화력이 있으면 필요. 이 일을 얼마나 더 잘할 수 있는지, 친화력이 이 회사에 얼마나 뭐해? 긍정적 도움을 주는지 그것도 함께 증명을 해야 된다고.
자,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선생님 좀 비유를 든 것뿐이고, 그래서 늘 여러분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증명해야 된다고. 두 가지를. 음. 하나는 그 사실 그 자체. 내가 친화력이 있다? 그럼 진짜 친화력이 있는지. 두 번째는 그 친화력이 너한테 뭐야 도움이 된다. 그 두 가지를 한꺼번에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점에 있어서 지금 보면 하경인가 어느 한쪽만 증명을 열심히 했지 나머지 한쪽에 증명이 빠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다른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도 많이 나와 있다 해서 다른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린들이 다른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근거를 명확히 제시했잖아. 이렇게 근거부터. 그래놓고서는 그린리들이 왜 다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래서 요 이야기를 쭉 썼어.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해서 너무나 좋을 것 같다. 근데 이제 요런 얘기. 이거는 네가 갑자기 이런 말투는 네가 갑자기 그 뭐라 그러나 여태까지 그 너가 지금 물건을 파는 사람 입장이야. 그래서 이 컵이요 얼마나 그 탄탄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컵이 깨지도 않고요. 뭐 이런 것도 열심히 막 말을 했어. 그러더니 갑자기 네가 뭐야? 마치 관객이 된 것처럼 깨지도 않고 그럼 정말 좋겠네요. 지금 이런 느낌이잖아. 지금 여기서 너무나 좋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해서 네가 갑자기 그 물건을 파는 사람에서 갑자기 사는 사람 입장으로 입장이 변경이 돼서 이렇게 갸우뚱하더라는 얘기. 이 얘기 같은 경우는 역시 이거 뭐야? 빠져도 되는 그런 부분들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실제로 그린니들 정책에 사회문제 개발을 넣은 사례들이 많다 해가지고 이렇게 뭘 들어줬어? 얘를 이렇게 네가 제시해 줬잖아. 그런 것처럼 요 앞에서도 역시 뭐가 필요하다는 거야? 구체적인 이런. 예시가 필요한 부분이 있더란 얘기지. 그래서 여기는 그,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연구까지 그 조사까지도 잘해서 정의로운 전환과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그린을 하면 더 나은 사람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했는데 있을 것 같다 있다라고 써야지 명확하게 네가. 네. 차라리 너가 이 이야기 여기다 쓰는 게 보다는 제일 마지막에 인상 깊은 마무리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게 이 부분은. 자, 그다음에 여기 그린들 반대자도 상당히 많다 해가지고 이제 이거 여기가 이제 우리가 말하면 굳이 말하면 여기 부분부터가 뭐야? 물론. 반론을 쓸 거야, 반론. 그래서 누가 반대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림들은 아직 몇 가지 약점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이것도 학경이가 또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중립적인 입장이 돼가지고 남 얘기하듯 남일 얘기하듯이 네. 너가 지금 이 컵을 팔아야 되는 사람인데 갑자기 막 이 컵이 좋아요 뭐 단단해요 뭐 하더니 그렇지만 이 컵도 사실 약점이 있지 라고 너가 그 얘기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라고 해서 뭐 물론 뭐 전략적으로 네가 이걸 내가 중립적으로 내가 이거 물건 팔아먹으려고 내가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중립적으로 내가 봤을 때 뭐야 하는 사람이다라고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 논술 설득력 있는 글을 쓰는 것들은 그 당파자예요 당파자 그 입장에서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말투는 좀 이렇게 전체적인 어떤 그런 느낌상 어울리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것이 그린뉴딜 반대자들이 그린뉴딜을 반대하는 이유다? 요 말도 그냥 뭐야? 해야. 하나만 하는 얘기지, 하나만 하는. 네. 실제로 그린뉴딜에는 아직 몇 가지 약점들이 있다. 그것이 그린뉴딜 반대자들이 그린뉴딜을 반대하는 거다. 그랬더니, 하경이가, 난 서연이를 반대해. 왜냐면 서연이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약점을 가진 서연이를 난 생각할 수 없어. 난 반대. 그럼 서연이가 뭐라고 물어볼까? 약점이 약점이. 뭐냐고. 약점이 뭐냐고 물어보겠지. 그건 뭐 몰라도 되고 어쨌든 약점이 있어. 그러니까는 안 돼. 약점 있는 사람을 뽑는 게 말이 돼? 그러니까 뽑지 마. 라고 돼. 약점 있는 사람을 뽑지 말라는 말은 맞아 틀려. 맞아요. 그건 맞잖아. 근데 문제는 약점이 뭔지를 말을 안 하고서는 그 얘기를 하면 우리가 자, 의아하다는 얘기야. 어? 자, 그래서 그린들 반대론자는 경쟁 측면 실현할 수 없다고 한다. 여기부터가 반론이지. 음. 그래서 이 앞부분, 여기 부분이 다 뭐해? 네. 걷어내고 차라리 그린뉴딜 반대자들은 경제 측면에서 실현할 수 없다고 말한다. 요 이야기를 네가 바로 쓰면 돼. 음. 그다음에 여기서 어느 정도 사실이기도 하다. 물론 이게 이제 저기야. 토론의 어떤 그런 기법이야. 예의 바르게. 상대방 말도 인정해주고 뭐하고. 예의 바르게. 그런데 이런 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굳이 써줄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야.
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경제적 측면에서 실현될 수 없다고 말한다는 부분에서 그린들 지지자들은 하고 이게 하경이 역시 이것도 뭐 하듯이 남 얘기하듯이 말고 네가 지금 이렇게 소개해준 사람이 아니라고. 네가 지금 이 컵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은요 이런 입장이고요. 이 컵을 반대하는 사람은 이런 입장이에요. 라고 네가 제3자 입장에서 소개하는 게 아니라 너는 지금 이 컵을 뭐 하는 사람이라고? 파는 사람. 알아야 돼. 너는 지금 그림을 상상하는 사람 입장에서 쓰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받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현대 화폐 이론으로 그림들을 실현시킬 수 있다고 한다. 정부의 돈을 찍어 마중물이 되어서 실현할 수 있는 주장이다라고 썼는데 여기 부분들에 대해서 경제적 측면에서 실현될 수 없다? 아니다. 현대 화폐 이론에 따라서 정부에서 돈을 많이 찍어내어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가면 된다고. 바로. 이해가? 근데 아까 쌤이 하경이가 이제 조사를 많이 했다라고 한 게 바로 이 현대화폐 이론, 이게 MMT 이론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요 이야기가 사실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거든. 요 이야기와 관련돼서 논쟁도 상당히 심하고, 그래서 현대화폐 이론을 우리 하경이가 어떻게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자,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가 하경이가, 그 뭐라 해야 되나, 조사 자료를 참고해서 그걸 보고 이해해서 하경이 말로 바뀐 건지 아니면 그 부분들을 뭐 한 건지 옮겨 쓴 건지 그 부분들이 선생님이 물음표인 거야. 그래서 뭐 하경이가 이해하고 우리가 쓴 거라면 뭐 가장 좋은 거고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쨌든 그 갖다 옮겨 쓰는 것들이 갖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뭐 이게 논술이기 때문에 이게 이러고 마는데 나중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논쟁이 붙거나 토론하게 되거나 그럼 이거에 대해서 너가 설명할 기회가 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리가 면접을 본다 뭐 이렇게 됐을 때는 이거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걸 물어봤는데 네가 하경이가 근사하게 답을 하면 얘가 정말 실력이 뛰어난 애구나 하고 아주 높은 점수를 받을 거고 하경이가 잘 모르는 상태 속에서 버벅거리면 아이고 이거 어디서 왔다 이거 뺏겼다 썼구만이라고 해서 아주 뭐해 깨지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그 위험 부담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자기의 언어로 자기가 이해한 자기 언어로 쓰는 것들이 필요하고 하지만 반대역에서는 그러면 또 여기서 뭐야? 여기서 또 그 사람들 또 제반박을 또 쓰고 있어. 이런 네. 제반박의 이야기를 굳이 네가 뭐해? 할 써 필요 이유가 없어. 없다라는 거야. 지금 너가 무슨 게 구경하는 사람이면 이 사람이 펀치를 날렸습니다. 이쪽에서 그랬더니 뭐 어떻게 막았습니다. 그때 이 사람도 제반박했습니다. 신나게 볼 수 있어. 근데 너는 지금 중계방송하는 아나운서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요 것들은 필요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림들을 반대론자들이 그 돈 많이 든다.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그 돈 현대화폐에 따라 정부가 돈 찍어가지고 그 되면 돼. 총이 잡으면 되면 된다. 그럼 그 문제 해결될 수 있다. 거기서 그냥 뭐 하는 거라고. 끝나는 거라고. 그거에 대해서 또 누가 재반박하고 재반론하고 그렇게까지는 그건 토론에서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굳이 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긴밀한 이해관계를 형성하고 뭐 경제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쓴 그런 부분들이 좋긴 하나 어쨌든 그 점에서 그 앞에까지만 가도 괜찮겠다. 그 이유는 이렇게까지 가면 너무 뭐해진다? 복잡해진다. 그리고 너가 오히려 그런 일들이 미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청사진을 그리기가 쉽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그림들에 찬성한다는 글을 썼고 너 쓴 거 알지 당연히 우리가. 그러니까 이 얘기를 뭐 하고 네. 그냥 바로 이 종합정리. 아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쓰고 근데 여기서 뭐 여기 보면 꼭 그런 그림들 정책이 아니더라도 지가 여태까지 이 컵이 좋다고 말해놓고서는 뭐래? 근데 이 컵 사지 않더라도요. 행복한 생활 누리시기 바라요. 아주 선비야, 선비. 얼마나 인격적으로 훌륭해. 근데 너네 사장님 보면 아주 속 터질 거야. 아니, 저거지. 컵 팔라고 갖다 내보냈더니, 컵 팔 생각은 안 하고 뭐, 컵 안 사도 좋으니까, 당신이 행복한 살기를 바 얼마나 좋은 얘기야. 근데 사장 입장에서는 아주 뭐해? 속 터지는 그렇지. 거지. 네가 지금 이 컵을 하나라도 더 팔아야 할 어떤 입장에서 어떻게 한가롭게 이런 얘기를 쓰고 있냐는 얘기야. 그래서 너가 지금 우리 모두 환경 문제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데 너가 강조해야 될 부분은 이 그린뉴딜이야말로 환경 문제를 뭐 할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다. 그러니 우리가 그린뉴딜을 해야 된다. 라는 식의 어떤 그런 강조
이러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야. 음. 이해가 하경아? 네. 아, 자,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요 얘기했던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뭐 할 거야? 고쳐 쓰기를 할 고쳐요. 거야. 그래서 어, 선생님이 채팅창에다가 지금 그 하경이가 쓴 거, 그 선생님이 지금 그 고치라고 한 부분들, 그 부분들을 그 문서를 선생님이 채팅창에 보내주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다운 받아가지고 그거를 고쳐 써보자고. 다운 받을 수 있어? 아니면 선생님이 그거 하경이가 채팅창에다 붙여줘? 서연아, 다운 받을 수 있어? 아직 안 왔어요. 채팅창이에요, 채팅창. 응? 안 왔는데요? 너 지금 그 줌 화면에 응? 채팅창이 안 열려 있어? 아니, 열려 있는데 안 와요. 안 오다는 게 무슨 말이야? 채팅창 하면은 하경이도 안 보여, 채팅창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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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 데 들어가 있었어요. 왔어요. 응. 그거 다운 받으라고. 다운 네, 열리나 봐봐. 열려? 잠시만요. 음. 저 혹시 그 원래 썼던 원본에서 편집해도 돼요? 그거 작성. 가능하지. 그 선생님이 아까 그 뭐야 얘기한 부분들 거기다 그 빨간 글씨로 해놨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기 채팅창에다 그냥 글로 붙여주면 그게 다 없어져가지고 그래서 이거 받아서 네. 하라는 거고 원래 그래서 네가 응, 기억해서 하면 되지. 소연이는 됐어? 됐어요. 응. 그러면 고쳐 쓰기 해서 고쳐 쓴 거 갖고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몇 분 줘? 뭐 어차피 다 고칠 수는 없을 거고 하신 만큼 해. 10분, 15분, 또, 15분? 네. 서연아 15분? 네, 그러면 40분까지 우리가 고쳐 쓰고 그 나서 발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지? 그 정도면 뒤에 스케줄 뭐 한 5분, 10분 더 해도 괜찮지? 네. 네. 왜 소연이 말을 끓여? 너 늦게 아이, 저 들어왔어. 네가 늦게 끝나고 들어왔어. 학원 가야 돼서. 알았어. 어쨌든 40분까지 하고 한 5분, 10분이면 발표할 거야. 네. 그래, 그렇게 해서 네. 끝내는 걸로. 타이머를 틀어주고
자, 시간은 다 됐는데, 그냥 어차피 다 못했을 거니까, 한 대까지 어떻게 고쳤나? 까? 서연이부터, 서연아, 아, 마이크 끄고 말하고 있었어요. 서연아, 나의 능력을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 네? 네가 마이크 꺼도 선생님은 다 아실 거라고 너 착각하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야, 서연아. 네? 자, 서연이부터 공유해서 설명해줘. 너가 어느 부분 어떻게 고쳤는지. 공유요? 음, 밑에 녹색 버튼 누르면 되잖아. 화면 공유. 아, 음, 그렇지. 아니, 근데 반도 못 고쳤는데요? 아, 상관없어. 어디 고쳤는지 얘기를 해줘. 고친 부분 중에 제일 그, 큰 거. 서론에서 음, 쓸데없는 얘기들이나 반복되는 얘기들 지우고, 음, 여기서 그 반대하는 입장이나 그런 거, 당연한 얘기라고 했던 것들 지우고, 첫 음, 번째 문단에서 그 그린뉴딜이 말하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가 신재생 에너지라고 해서 그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좀 설명했고, 음, 두 번째에서도 그 반복되는 내용 지우고 지금 탄소 배출 찾고 있었는데 벌써 시간 끝났던데요. 음. 여기까지 한 거야? 네. 수고했습니다. 공유 중지하고. 음... 아, 그 다음에 하경이. 제가 지금 카톡으로 보는데요. 이게 카톡을 보냈어? 잠깐만. 이 맥북이 오래돼서 그런 작업을 하면은 배터리가 너무 빨리 닳아서. 음, 그래. 네. 잠깐만. 일하경, 기라경, 파일이 어딨나? 아이고. 자, 하경이가 꺼보겠습니다. 이게 고친 거. 어디 고쳤는지 그래서 얘기해. 그 그냥 처음으로 일단 어, 그 그래서 환경은 여기 앞에는 거의 못 건드렸고 그 음, 당연한데 그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다 그걸 지우고 나는 음, 그린 뉴딜을 찬성한다 왜냐하면 이러고 음, 그 재생에너지를 사용해 해서 어떻게 재생에너지를 하는지 그 근거를 자리를 음, 바꿨고 그 다음에 현재 석유 등의 화학사국 음, 에너지 재생 실제로 많은 나라에서 그 수력 음, 에너지, 풍력 에너지, 전기 에너지 등 이런 걸 했고 그 다음에 음, 탄소까지 고쳤는데 현재 그린뉴딜은 글로벌 경제위기 대응과 교토 의정서 체계하에 온실가스 감축 이슈에 대해 2050 탄소 제로 등을 주장하는데 이런 것까지 쓰다가 시간이 끝났어요. 근거를 제시하는 걸로. 자, 그렇지.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 글을 일단 한번 쓰고, 그러고 나서, 물론 처음부터 글을 제대로 잘 세팅해서 쓰는 거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쓸 수 있으면 좋고. 근데 어쨌든 글을 쓴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것도 아니라, 다시 한번 잘 여기 검토해 보는 것들. 그러면서, 오늘 어쨌든 선생님이 학용회 때 집중적으로 얘기했던 것 두 가지야. 하나, 군더더기를 빼자. 군더더기가 있지 않나 해서 그 생각해 보고 해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쓰는 게 있어.
나는 그 자꾸 학경에 개입을 해. 나는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 얘기를 과감하게 쳐내는 어떤 그런 것들이 애들 상관이겠고, 두 번째는 근거라는 부분에서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 부분들을 얘기를 하라고 했어. 그거 자체가 뭔지를 설명하는 부분들, 그리고 그게 주장을 어떻게 뒷받침할 수 있는 거라는 부분들. 그래서 자꾸 이제 그런 식의 사고 패턴이 자리 잡아야 돼. 사고 패턴이.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그런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야. 그 뭐 하자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근데 그거 실현 가능해? 근데 그거 왜 해야 돼? 그게 뭐 나한테 무슨 도움이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자기가 질문할 수도 되고 그 것들이 뭐 해야 돼? 설명 가능했던. 그러니까 지금 정치인들이 저 국회의원 선거한다고 막 공약을 내세우잖아. 그럴 때 뭘 봐야 돼? 네. 여러분들이 공약을 내세웠을 때 어떤 실현 점을 검토해야 돼? 가능한 거. 혹시 그 공약이 실현 가능한가? 근데 실현 가능한 것만 봐야 돼? 실현 아니요. 가능한 공약을 내세웠으면 무조건 좋은 거야? 되는 거야? 아니, 좋은 공약이. 그 자체가 좋은 공약인 건가라는 부분을 봐야지.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 뭐야? 그 공약이 지금 우리에게 뭐 한 건가? 필요한 건가? 그러니까 좋은 건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닐 수도 있잖아. 음, 또 좋은 거고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할 수도 있잖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다 설명이 되고 있나를 봐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근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그냥 그 공약이 좋은 건가 좋지 않은 건가 이것만 따진다던가 필요한 건가 필요하지 않은 건가 이것만 따진다던가 어? 뭐 이런 것만 그 일부분만 따져가지고는 그거는 합격이지만 다른 것에서 충족이 안 됐을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런 점에서 어떤 부분들이 갖고 있는 그 요소들을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힘들이 필요합니다. 다음 주에는 책이 철학통조림 3권이야. 이게 시리즈로 있어갖고 헷갈릴 수 있는데 철학통조림 3권이고 담백한 맛, 담백한 맛. 그래서 이게 무슨 뭐 고소한 맛도 음, 있고 뭐 무슨 맛도 있는데 그중에서 담백한 맛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또 엉뚱한 책 빌려다가 뭐 철학통조림 나 맞는데요 하고 막 읽어봤더니 2권을 빌려다든가 1권을 빌려다든가 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도덕을 위한 철학 통제림도 있고 막 그러는데 어쨌든 이거는 지식을 위한 철학 통제림 3권이에요. 지식을 위한. 그 얘기 빼먹었는데 지식을 위한 철학 통제림 3권 담백한 맛이야. 됐니? 자, 잘 지내시고 주말 잘 보내고 다음 주 보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네.